자, 이번 시간에 추가적으로 나간 내용은 인수 정리입니다.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니 방금 했던 나머지 정리니에서 땡땡 정리라는 게 많이 눈에 보이네요. 수학 공부하면서 무슨 정리 이런 게 있는데 뭐 영어로는 띠오렘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합니까? 그냥 이름 붙어 있으니까 무슨 방법이니까 유용한 거고 꼭 외워야 되겠다 그런 중요성만 기억하시고요. 정리 theorem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맙시다. 그냥 왜 이런 말을 지금 꺼내냐면은 앞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가 있으니까 인수 정리라는 것도 비슷하게 한번 비교해 볼까 해요. 나머지 정리는 뭐였냐면은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 fx의 나머지의 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었죠.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x-a로 나눌 때의 나머지, 그 직접 나눗셈을 해서 다항식 나눗셈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조리제법을 통해서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나머지 정리라는 방법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쉽고 빠르게 나머지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인수 정리라는 것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항식 fx의 인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수를 찾는 것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다항식 fx의 인수를 찾는 방법. 자, 이 다항식 fx의 인수를 찾는 방법은 앞서 배운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여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챕터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중단원에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있는 이유가 나머지 정리를 익혀서 그걸 바탕으로 인수 정리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선생님도 강의를 얘네들을 따로 분류해 놨던 겁니다. 자, 나머지 정리에서는 이런 것이었죠. 나머지 아래 값은 FA와 같다. 자, 인수 정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다항식, 인수분해를 사실 생각하면 됩니다. 요런 식이 있다고 하면은 3x 더하기 2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의 인수분해는 x-1, x-2. 중학교 때 열공한 만큼 이거 지금 빨리 대답할 수 있었죠? 자, 쉽게 인수 정리를 해서 이런 값이 있구나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 이 2차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1차식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 몫은 x 빼기 2, 나머지는 뒤에 붙은 거 없죠? 0이라서 안 적은 겁니다. 나머지가 0이다. 다른 말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도 하죠. 또는 동일한 다항식을 x-1이 아니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x-1이 되고요. 나머지는 역시 0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다시 앞서 이야기하던 그 나머지 정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눠주는 제수 x-1로 나누고 있고요. 또는 x-2로 나누고 있죠. 그때 매번 대응되는 나머지의 값들이 누구로 나누든지 간에 항상 0이라는 동일한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항식을 2차 다항식 우리가 이름을 하나 붙여줍시다. 너 fx라고 불러줄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이야기하기에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앞으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얘네를 fx라고 간결하게 부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F1은 얼마?
F1은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1인데 3 곱하기 1 더하기 2는 0이고요. 또 F2는 얼마?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더하기 2니까 요것 역시 0이다. 자,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이야기할 때 나머지의 값이 0이다 라고 쉽게 나온다? 아무튼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경우 그 주어진 식은 1이라는 것과 2라는 것을 근으로 하는 1과 2를 근으로 하는 인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수 정리의 기본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바탕으로 진행한 인수 정리 이야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다항식 fx가 x-a에 나누어 떨어질 때, 자, 이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또는 다항식 fx에 대하여 여기서 진행을 할게요. 또는 fa의 값이 0이 될 때, 나머지 정리를 쓴 거죠. fa 이꼴 0이다 x-a라는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다항식 fx는 떨어질 때 다항식 f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 기호로 나타내면은 fx는 x-a라는 것이 반드시 인수로 존재한다. 인수로 존재할 땐 뒤에 나머지 값은 0입니다. 더하기 0이니까 늘 안 적는 거고요. 이것이 나머지 정리의 이야기입니다. x-a 말고 fp의 값도 0이라면은 추가해서 동일한 fx 함수에서 fp 역시 0이라면은 fx는 x-b라는 것도 인수로 가지는 겁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x-a를 인수로도 가진다고 했고, 지금 찾은 내용으로 x-b라는 것도 인수로 가지게 된 거고, 앞에 쓴 것과는 또 다른 qx입니다. q1, q2라고 적죠. 그런 몫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추가되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주어진 fx 다항식의 모든 인수들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풀이 아이디어. 자, 그러면은 개념원리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문제 풀이와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제 13번. 짜잔! 다항식이 있습니다. 3차 다항식이네요. x-2와 x 더하기 x-3을 각각 인수로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성립할 거예요. 3x 세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2가 x-2와 x-3을 인수로 가지는 것이니까 몫은 qx라고 존재하겠죠. 이걸 만족하는 상수 a와 b의 값을 찾아라. 그렇다면은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여 첫 번째 양변 x에 2를 대입해 봅시다. 양변에 x 이꼴 2를 대입합니다. 왜냐하면 우변에 x-2라는 인수가 우리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얘를 0이 되게 하게끔 다시 우변의 값이 0이 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값의 대입 x에 2를 넣은 겁니다. 그럼 좌변 연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네요. 3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2 더하기 12. 다시 정리하면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38, 24 더하기 12 24와 12를 더했다 36이 우변에서는 0이 되더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양변에 얼마 대입할까요? 양변 x에 3을 대입합시다. 이유는
우변에 x-3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문제에서 인수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x에 3을 넣으면은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 계산은 조금 숫자 단위가 커지겠네요. 3의 세제곱이고요. a 곱하기 3의 제곱, b 곱하기 3 더하기 12. 다시 정리합시다. 3의 제곱이니까 9a 그리고 3b 더하기 3 곱하기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은 27이고요. 거기에다가 3을 곱하면은 81이 됩니다. 해서 상수의 값은 93. 이 두 식, A와 P라는 문자 두 개에 대하여 만들어진 식이죠. 당연히 연립으로서 A와 B의 값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연립하는 것은 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맞춰 풀이한 다음에 정답과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이렇게 1차식에 대한 나눗셈, 1차식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여 주어진 fx 다항식의 인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추가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과연 요 qx는 어떻게 생겨먹은 친구일까? qx의 정체가 조금 궁금해지진 않지만 선생님은 궁금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좌변은 분명 3차식입니다. 좌변은 3차식이고요. 우변에서는 x-2라는 1차식과 x-3이라는 1차식을 곱했습니다. 두 식을 곱했으니까 오케이, 2차가 되었죠. 그러면 좌변 3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몫에 해당이 되었던 qx란 또 다른 인수가 되는, 이 몫이란 말 취소, 또 다른 인수가 되는 qx의 차수는 얼마가 될까? 합이 3차가 되어야 되니까 몫의 개수도 개수가 아니라 이 qx의 지수 역시 1차가 되겠습니다. 1차. 그리고 하나 더. 1차이면서 이 녀석의 개수는 과연 얼마가 될까? 최고창의 개수가 3이죠. 3차의 개수가 3입니다. 첫 번째 인수 1차의 개수 1이고요. 두 번째 개수도 1차의 개수 1입니다. 세제곱이 되려면은 이 세 번째 인수, 세 번째 팀에서 x라는 선수, 문자 선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곱했을 때 3x 세제곱이 되어야 되니까 요 1차항의 개수는 3 되는 거고요. 나머지 상수항의 값은 숫자들끼리만 분배법칙 전개했을 때 12라는 값이 되어야 되겠죠. 숫자들끼리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곱했습니다. 양수 6이네요. 그러면 얼마로 곱해야 양수 12가 될까?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진 내용 말고도 다항식의 모든 인수를 다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까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중학교에 했던 내용 그대로긴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했던 적은 없었죠. 2차에 대한 인수분해는 많이 했는데 3차 인수분해 조리집법을 쓰든 지금 같은 인수정리를 쓰든 또는 전개할 모양을 추측해서 특정한 차수의 개수를 비교를 하든 앞에서 풀었던 문제 유형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써먹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항식의 인수분해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으로서 지금 인수정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 문제를 더 보도록 합시다. 새 페이지 만들고 예제 14번 문제 가져올게요. 봅시다. 자, 이번에도 3차 다항식이네요. 아무래도 중학교 때까지 2차를 다뤘으니까 고등학교에서는 3차 이상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옛날처럼 2차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나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야자 시간에 나는 3차에 대한 인수 정리를 하겠다. 3차 방정식의 근도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풀이 방법이 여기서 다시 적용될 것 같아요. x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2라고 있는 다항식이 x-1과 x 더하기 2라는 두 인수 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몫은 qx고요. 나머지 값은 0. 나머지 0인 것은 사실상 적을 필요 없으니까 다시 지워주고.
그런데 이런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되겠네요. 나머지 정리. 그래, 그러면은 나는 이 3차 다항식을 fx라고 부르겠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f 얼마? x-2로 나누죠? f2가 얼마냐 라고 구하려고 했더니 8 빼기 4a 더하기 2b-2를 구하는 거군요. a와 b의 값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순간인데요. a와 b를 찾아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앞서 나와있던 조건들을 바탕으로. 그 앞서 나와있던 조건들이 무엇이냐? x-1과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얘기했던 것대로 나머지 정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정리를 바탕으로 한 인수 정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f1의 값은 좌변에 있는 3차 다항식을 fx로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f1의 값은 우변은 다 0이 될 겁니다. f1의 값은 0이 됩니다. 좌변 x에 1만 대입해 준다면 -a 더하기 b 빼기 2가 되고요. f-2의 값은 -8, -4a, -2b, -2 꼴 0. 자, 다시 식을 좀 정리할게요. a 빼기 b의 값은 -1이고요. 얘네들은 -10, -4a, -2b가 0이다. 이항하면은 4a 더하기 2b가 -10과 같다. 이 친구들을 2로 나누겠습니다. 2a 더하기 b의 값은 -5이다. 연립해 주십니다. 더하면은 3a는 -6. 고로 a의 값은 -2고요. b의 값은 얼마? 뚜루루루루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찾고자 하고 이야기했던 f2라는 값은 a와 b의 각각에 해당되는 값을 적어놓고 연산을 마무리해 간다면은 88 더했다 16, 22 더했다 4를 빼는 거니까 12라는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무엇이냐? 주어진 3차 다항식을 x-1, x 더하기 2로 나눠 떨어지는 그 3차 다항식을 x-2로 나눈 나머지 그 값이 1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머지 정리만 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풀이에요. 그래서 인수 정리니 이런 걸 너무 연연하고 용어에 대해서 집착하고 부담을 느끼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나머지 정리처럼 진행했더니 그 안에서의 풀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머지 정리를 사용했더니 풀이의 의미가 인수 정리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구경해야죠. 새로운 페이지에서 새로운 문제 예제 15번 숑 가져오고요. 자, 다음에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상수 ABCD의 값을 구하여라. 항등식이란 말 또 오랜만에 듣습니다. 항등식. 항등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 항등식이니까 기본적으로 x의 값에 상관이 없는 거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무관하다. 상관없다. x가 뭐가 되는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수치 대입법이 있었고요. 또는 두 번째, 다항식을 모두 다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들의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봤더니 좌변은 그냥 무난한 3차 다항식이고요. 우변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네요. 보십시오. x-1의 거듭제곱, x-1의 거듭제곱, x-1의 거듭제곱, 세제곱, 2제곱, 1제곱, 세제곱, 2제곱, 1제곱 차수가 하나씩 점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이 상수까지. 자, 수치 대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x에 다른 숫자 넣으면 a, b, c, d 문자 4개니까 4개의 연립 방정식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4개의 방정식으로 연립을 해줘야 돼요. 무언가 숨막히고 부담스럽네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이걸 다 전개한다고
못할 거는 아니지만, 못할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못내 선뜻 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은 아닙니다. 귀찮으니까.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조리제법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자,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식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b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d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네들을 앞에 있는 항 3개만 보고 얘네들의 공통인수 x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립시다. x-1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공통인수 나가고 남은 것들 있죠. 그리고 뒤에 상수 d만 유일하게 x-1과 상관없이 모양 그대로 다음 식에 나타나게 되네요. 자, 이런 모양 익숙하지 않습니까? 3차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의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나머지라고? d가 나머지라고요? 그럼 d를 구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양변 x에 x-1이 0이 되게 하는 1을 대입한다. 3 빼기 1 더하기 2 해서 4라는 값이 된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네요. 그럼 그 다음에 c의 값은, c도 그럼 나머지로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약간 변형된 풀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언급할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우리가 나머지를 손쉽게 구했던 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나머지 정리도 있었고요. 그 앞에 바로 조립제법이 있었죠. 그래서 조립제법으로서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동일한 인수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는 항등식이라면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그 개수의 값들도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3차 다항식의 개수, 3차의 개수 3 적고요. 파란색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보라색 바꿔서 3차의 개수 3, 2차 항은 없으니까 0, 1차 항 개수 마이너스 1, 상수 2를 적고 얘네들에 대한 조립제법을 하는데 이때 유의하실 점, 신경 쓸 점, 반드시 진행하실 점 무엇이냐? x-1의 거듭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등식이죠. 따라서 x-1이 0이 되게끔 하는 x에 1을 계속 반영을 하겠습니다. 3 나오고 곱해 올라가고요. 위에서 아래로 더하고 3 곱해 올라가고 위에 아래에서 더하고요. 곱해서 올라가니까 앞서 찾은 대로 4라는 값을 하나 볼 수 있었죠. 자, 반복적으로 조립제법을 진행합니다. 그냥 일단 방법을 소개하는 거니까 따라오세요. x에 1을 대입한 겁니다. x-1이라는 인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치의 개수 그대로 내려오고 1과 곱해 올라가고 더하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에 대한 조립제법을 적용해 봅시다. 1, 최고치의 개수는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립제법이 풀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3이란 것은 무엇이며 이 9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8은 무엇이며 4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결과부터 이야기할게요. 이 3이란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던 개수 A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9라는 값은 자동적으로 B를 의미한다. 이런 거 눈치 파악이 되십니까? C에 해당이 되고요. 4라는 값은 찾았던 거,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하긴 하지만 D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조립제법의 이야기 속에 나머지 정리까지 반영이 된 풀이, 말이 좀 꼬이네요. 나머지 정리의 풀이 아이디어가 반영이 된 조립제법입니다.
유용한 풀이 방법이니까 지금 진행된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x-1이 되든 누가 되든 특정한 인수에 대하여 반복적인 거듭 제곱으로 주어진 식이 구성이 된다면은 이러한 나머지 정리, 그 반복되는 인수가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으로 나머지 조리제법을 진행했을 때 구해진 값들의 의미가 밑에서부터 위로 역순으로 각각 최고차항들의 개수가 되겠다. 내림차순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나오는 설명은 어려우면은 넘어가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듣는 것도 좋아요. 자, 뭐 할 거냐면은 조리제법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조리제법에 대한 해석은 어떠한가? 이 조리제법에 대한 해석은, 자, 3, 6이라는 게 3x 더하기 6을 의미하는 거죠. 3x 더하기 6. 그리고 앞에 있는 1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1을 넣음으로써 0이 되게 하는 1차식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x-1이라는 인수로 나누었을 때 x-1이라는 인수로 나누었을 때 몫이 3이 되고 얘가 몫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9가 되는 다항식,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친구가 누굽니까? 3x 더하기 6입니다. 전개해서 비교하지는 마세요. 자, 요렇게 한번 다시 제자리로 가고, 잠시만요. 자, 앞선 얘기를 조리지법으로 정리했을 때 얘는 3x-1 더하기 9라는 것은 3x 더하기 6의 항등식 표현이죠. 다시 한번 조리지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리지법. 요 놈들은 헷갈리니까 좀 지워주시고요. 마찬가지 x-1로 나누었을 때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 더하기 6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의 값이 8이 된다라는 의미의 풀이가 조리제법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을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인수 x-1에 대하여 몫이 3x 더하기 6이고 나머지가 8이다. 이것이 조리제법의 기본 풀이였잖아요. 헷갈리면 이런 부분도 없었다고 다시 바꿔보시고요. 오케이, 맞습니까? x-1로 나눴을 때의 몫, 나머지. 자, 그러면 이 부분 3x 더하기 6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선 단계에서 정리해 놓은 동류항의 표현 있죠? 해당 부분으로 바꿔 넣어 봅시다. 걔네들의 의미가 무엇이 되느냐?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인 것이고요. 동류항으로 바꿔 집어넣고 본다면은 노란색 부분은 3 곱하기 x-1 더하기 9, 그리고 뒤에 x-1과 곱하고 더하기 8 전개했습니다. 3 곱하기 x-1의 거듭제곱, 9 곱하기 x-1 더하기 8,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마지막 조리제법 단계의 풀이 해석을 해봅시다. 마지막 부분 요렇게 가져오시고요. 짜자잔, 어디까지? 여기. 조금 더 이쁘게 위치 맞춰 집으로 가자. 네, 이렇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마무리 어떻게 되느냐? 역시 어떤 다항식, 바로 3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다항식의 항등식 표현, 조리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 x-1이라는 인수로 나누었더니 몫은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오고요. 나머지의 값은 4이더라. 여기에서도 보신다면은 요거 네,
이 하늘색 부분의 2차 식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얘네들에 대한 동류항 형태를 한번 바꿔본다면은 다음의 형태로 식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의 동류항은 연산의 결과로 나와 있는 중괄호로 3x-1의 제곱 9 곱하기 x-1 더하기 8 그리고 곱하기 x-1과 더하기 4 전개해 주시면은 3 곱하기 x-1의 세제곱 9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x-1 더하기 4 이렇게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왔더니 바로 이 부분이 문제에서 질문하고 있는 요 우변의 모양과 동일하죠. 보라색에서 시작했더니 우변의 모양으로 나왔다. 그때 A의 개수가 3차의 개수가 A, 3, 2차의 개수 B가 9, 1차의 개수 C가 8, 상수 D가 4 이런 과정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매번 이런 과정 한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헷갈리고 외워서도 풀이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작업, 의미를 가진 풀이 방법이 무엇이더라? 조립제법을 써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조립제법에서 어떻게? 거듭제곱되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인수가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대입함으로써 역순으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최고차항의 개수,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형태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좋은 거니까 여러 번 두고 살펴보시고요. RPM에도 똑같은 유형 문제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재차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인수분해고요. 인수정리로부터 파생되는 인수정리고요. 인수분해고요. 그 인수분해 공식 교재 52페이지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은 꼭 외우도록 하세요.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